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코스모스. 청초한 코스모스는 오직 하나인 나의 아가씨. 달빛이 싸늘히 추운 밤이면 옛 소녀가 못 견디게 그리워 코스모스 핀 정원으로 찾아간다. 코스모스는 귓돌이 울음에도 수줍어지고 코스모스 앞에 선 나는 어렸을 적처럼 부끄러워지나니 내 마음은 코스모스의 마음이요. 코스모스의 마음은 내 마음이다. 1938년 9월 20일 윤동주. 북녘 동포 여러분, 오늘은 윤동주의 코스모스라는 시로 인사드렸습니다. 코스모스가 피는 가을의 계절인데요. 가을이 왔다고 하기는 날씨가 쌀쌀하니 초겨울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들 환절기에 감기 유의하시고요. 짧은 가을이지만 아름다운 하늘을 보며 감상하는 여유도 갖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노래 듣고 날씨 예보 전해드리며 RBS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일생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마주보는 눈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지친 가슴과 영혼 마음으로 위로받고 거친 세상 속의 상처 한 마음으로 어루만져질 사랑의 터전 오늘 푸르른 하늘 아래 눈부신 저 햇살에 두 사람이 이루는 사랑에서야 참된 사랑 기쁨 평안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축하하리. 행복한 새 가정에 하나님 사랑 깃들고 둘이 하나로 살아가
전하는 하나님 축복 오늘 푸른 하늘 아래 눈부신 저 햇살에 두 사람이 이루는 사랑에서야 참된 사랑 기쁨 평안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축하하리 오늘 푸르른 하늘 아래 눈부신 저 햇살에 두 사람이 이루는 사랑에서야 참된 사랑 기쁨 평안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축하하리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평안도와 황해도 대체로 맑고 함경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함남 오전부터 곳에 따라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전지역 대체로 흐리겠으나 평북과 함북 오전까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함남 곳에 따라 비 내리겠습니다. 글피는 전지역 대체로 흐리고 함남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남 5에서 20mm입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양남도 평양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도에서 최고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도에서 최고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최고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최고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날씨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최고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최고기온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도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2도에서 최고기온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0도에서 최고기온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부터 글피까지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 1에서 2.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일과를 보내셨나요? 저의 일과를 이야기 드리면 오늘 아침은 아침 겸 점심으로 동태탕을 파는 곳에 가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이후에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따뜻한 카페 라떼를 시켜서 집으로 왔습니다. 와서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께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생각하며 라디오를 준비했고요. 또 내일 있을 수업을 위해 책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이 다 떨어져서 화장품 매장에 가서 화장품을 고르기도 했고요.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북녘동포 한 분 한 분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평범한 일과였지만 무엇이든지 선택의 하루였습니다. 밥은 무엇을 먹을까? 커피는 어떤 종류를 먹을까? 생각해보니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고 싶은 음식점에 가서 메뉴를 고르고 가고 싶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고르고 선택을 했죠. 그리고 또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 선택을 했고 또 책도 제가 읽고 싶은 책 그리고 수업도 제가 하고 싶은 수업을 선택하여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기반으로 체제가 형성된 대한민국에서 제가 선택할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입고 모든 것을 생산해내는 것은 서로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상호 교환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우리가 사용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이 자유주의적 생각의 근본인 출발점인 하나는요.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서 그대로 관찰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함께 모여 거래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들의 소식을 제가 들었을 때 지금 북한도 장마당이 펼쳐지고 있다고 최근에 북한에서 온 친구들에게 많이 듣고 있는데요. 장마당에서도 함께 모여 거래하고 사고 파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가진 사람이 원하는 것을 삽니다. 어린 아이들의 행동도 관찰해보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서로 하나를 주면 하나를 주고 바꿔서 가지고 놀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시원한 식혜를 만들어서 여름에 시장에서 판매를 하면 등산을 하던 사람들이 목이 말라 그것을 사 먹습니다. 한국은 많은 음식들도 이젠 집으로 배달을 시켜서 먹게 되는데요. 스마트폰 안에서 주문만 하면 가격을 지불하고 제가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문 앞으로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시장 경제입니다. 이 이유는 이 일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효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인데요. 단지 두 사람의 거래가 아니라 세계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상호작용하며 각자를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 교환 회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스마트폰, 손전화기를 통해서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물건도 이제는 해외 구매를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에서 만든 휴대폰도 외국인들이 살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장 안에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을 사고 파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시장의 조정 과정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체제로 인해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빠른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이윤과 손실이 있는데요. 이윤은 내가 오늘 한 장사에서 돈을 많이 남긴 결과이고, 손실은 내가 장사를 했는데 돈이 남지 않거나 적자인 경우가 됩니다. 자원들은 가장 가치가 높은 곳에 사용해 주는 것으로 가격과 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좋아하는 것을 만드는 것에서 이윤과 손실이 발생하는 이 현상은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돕게 됩니다. 이윤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증진시킬 새로운 방법에 대해 또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창조적이고 혁신적이고 혁명적이고 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기업가들에게 세상을 바꿀 만한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사람에게 보상도 해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감정도 느끼게 해주고 또 일 자체를 몰입하는 즐거움이 보상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윤의 동기는 사람들의 삶에 헌신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혁신을 만들고 다른 사람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힘이 됩니다. 재산권, 가격, 이윤과 손실, 이것은 거래라는 것으로 연결된 사회로서 우리의 사회적 효용 증진을 돕는 핵심적인 세 가지 시장 과정입니다. 또한 시장은 내가 무언가 구매할 때마다 나와 판매하는 사람이 둘 다 더 나은 상태가 됩니다.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반을 세워준 건국을 통해서요, 자유시장 경제를 활용하여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발전하고 번영한 국가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한국 코리아 발전의 힘, 기업의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함께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그간 처음, 즉 세계 최초라는 기록을 참 많이도 만들어 왔습니다. 세계 최초이자 세계 최고라는 명성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한 국내 기업들의 뚝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세계로 나가 경쟁하며 한국 경제를 성장시킨 기업들, 그들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내 나이 73세. 비록 인생의 만기이지만 이 나라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어렵더라도 전력 투구를 해야 할 때가 왔다. 17세 때 당한 치욕을 잊지 않았던 소년 이병철은 후에 도쿄 선언이라 불리는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로부터 4년 뒤 그는 자신이 뿌린 씨앗이 싹트는 것만 보고 미영을 달리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업 보국의 꿈은 삼남 이건희에게 전해져 반도체 세계 지폐라는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영국이 증기기관 발명으로 400년간 세기사를 주도했듯이 그가 뿌린 씨앗은 전 세계 반도체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83년 2월 오크라 호텔 505호실에서 삼성이 반도체에 입국한다고 선언문을 발표하라 라는 내용을 지시합니다. 그때 이병철 회장이 손에는 약 80페이지에 달하는 반도체의 제조와 시장 전망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본인이 그 보고서를 100번 이상 읽고 결심을 내는 겁니다. 당시 삼성이 가진 돈이 8천억인데 총 2조 원에 달하는 배팅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세계 1위로 올라가는 초석을 만든 오늘이죠.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됩니다. 박정희 정부가 선택한 정책 파트너는 단연 현대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먹거리 문제 해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고 그것에 도전하는 그러려고 하는 정신, 이런 것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현하기를 헝그리 정신이다라고도 하였죠.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동 진출, 현대조선 설립, 한국 최초의 독자 자동차 모델 개발 등 매 고비 때마다 빛난 것은 정 회장의 창조적 기업가 정신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창의력과 상상력에 무한한 힘을 신봉하고 철저히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막무가내로 돌격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김용규 상무로 데리고 왔는데 런던 공항에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한 질문이 용규야, 여기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옥스포드입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가자. 그래서 옥스포드 갔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옥스포드의 잔디밭을 세 바퀴를 뺑뺑 돌더니 됐다. 그만 가자. 그렇게 해서 바로 이어서 버클레이 은행을 찾아갑니다. 버클레이 은행의 은행장을 만났을 때 제가 방금 전에 옥스포드 대학으로부터 조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논문으로 그건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지갑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면서 그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이걸 보여주니까 그 자리에서 박사학위를 줍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돈만 빌려주시면 제가 이보다 더 훌륭한 배를 지을 수 있습니다. 스티븐스는 이런 기업가 정신의 특성을 계산된 위험 감수라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가 정신의 산 증인이자 인간 경영의 큰 스승으로 산업화 시대를 이끈 정주영 정신은 오늘날 코로나 위기를 맞아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폭발적 성장은 한강의 기적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선성장 호분배, 수출 중심 압축 성장으로 대변되는 한강의 기적 이면에는 엔트러프러니어십, 기업가 정신이 있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정신과 결기설인 도전 정신으로 대표되는 인물이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과 삼성그룹 이병철 선대회장입니다. 두 경제 영웅은 한강의 기적을 이끈 헤라클레스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이병철 회장님이나 또 정주영 회장님이 사업 보국이다. 즉 사업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를 하겠다. 기업가 정신의 역사적 관점을 봤을 때 미국이란 나라는 기업가 정신의 역사적 최종 총화적 산물입니다. 기업가 정신 그 자체입니다. 해방 전후 한국 사회는 좌파 정치 경제학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 이론을 공부한 이는 거의 없었고 일본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경제학을 공부한 이들이 종속론과 외자 도입 망국론으로 다수 여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 대학원 생겼는데 교수가 없었어요. 대부분 교수님들이 받은 것이 대부분이 이제 옛날식 경제학이에요. 그 말하지만 막스적인 칼 막스적인 경제학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런 사회에 의하면 시장이라는 거 거의 언급이 안 되는
쪽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시장이라는 것은 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1945년 광복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한국 경제는 외국의 원조 없이는 생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한 경제 원조초 유섬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유섬이라는 데는 뭐냐 하면은 미국의 인연 농산물을 도입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시중에서 팔아가지고 그 돈이 한국 재정의 대충 자금이라는 계정으로 들어간다고. 그 대충 자금은 한국 경제 투영자 사업에 많이 투입이 되고 일부는 연구 사업에 지원을 해줬다고. 1953년에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약 8만 원, 220원 정도로 하루를 견뎌야 하는 극심한 굶주림에 고통받던 시기였습니다. 당면한 문제는 가난의 탈피였다. 기업가 정신은 기업의 혼이자 심장입니다. 혼이자 심장이 다 빼면 영혼이자 심장이에요. 즉 우리 회사가 그 사업 보급을 하겠다. 우리 회사가 인류 사회에 공헌하겠다. 왜 이 사업을 하느냐?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게 기업가 정신이고요. 그리고 기업가 정신은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실현시키려는 실력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한국의 기업가 정신은 영웅적 기업인들에 의해 주창되었지만 잘 살아보세, 일하며 싸우자 정신으로 온 국민들 사이로 번져나갔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지속된 안보 위기와 함께 가난 극복 열망은 전시 국가동원 체제와 유사하게 전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는 기업가적 과정은 기회와 자원의 격차를 메워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가 정신은 빈곤의 악선 안에서 탈피하여 산업화를 이루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산업화의 성공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 여정의 밑거름이 되었고 정치적 격변기에도 한국 경제는 지속적 성장을 계속하였습니다. 1990년에 한국은 마침내 1인당 국민 총소득 6,000달러, 약 700만 원을 돌파합니다. 하루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10,000원이 넘는 돈입니다. 마침내 세끼 걱정은 넘어선 때가 온 겁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